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5일 수요일이죠. 오후 8시 5분. 예, 코스피 200 지수 0.75% 내려서 339.04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340대 아래를 다시 보네요. 예. 6월 30일 날 335까지 봤다가, 그죠? 갑자기 7월 3일 날 급등해가지고 343까지, 335에서 343까지 8% 올렸어요. 이틀 동안. 예. 지금은 다시 339로 내려왔습니다. 자, 예. 분기봉이 음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아직 고가를 안 넘겼다는 거예요. 다른 건 의미 없어요. 예. 고가를 안 넘겼다는 거죠. 그 다음 월봉. 월봉은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게 약한 상단선을 찍고, 야, 이걸 맞고 내릴 거라고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여기를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쪼르륵 내려가서 지금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 영역은 벗어났어요. 매도 영역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는 홀딩밖에 안 돼요. 매도자는 홀딩밖에 안 된다. 이제 지난달 저가를 깨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지난달 저가를 깰 수 있느냐. 주봉은 아직 하단선 안 왔습니다. 그쵸? 자, 여기가 상단선이죠. 341.21. 이 위는 매도 영역이고, 이제 매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아직 안 찍었어요. 그래서 잘하면 찍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잘하면 찍을 수도 있겠다. 일봉은 땡큐입니다. 와, 이 정도까지 기대 안 했는데 오늘 시가 찍고, 그죠? 쪼르륵 올라가서 상단선 찍고 그러고 나서 내려온 거예요. 예, 요 구조를 잘 이해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늘었네요. 예, 고마운 날입니다. 아래 더 열렸죠. 위도 열렸지만 아래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월봉이 아래를 닫았지만 주봉이나 일봉은 아래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더 내릴 수 있어요. 더 내릴 수 있다. 이제 미국 중심만 내려주면, 예, 더 내려갈 생각은 있는 거죠. 패스. 그 다음에 선물. 자, 월봉 이제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죠.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상단선을 찍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하단선에서 시작하면 상단선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단선을 누르기 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승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상단선 맞고 내려왔는데 아직 전고점은 못 넘었기 때문에 이 매도의 구조를 아직은 살려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지난달 저가가 얼마냐? 336.95예요. 336.95. 예? 336.95 계산해 보겠습니다. 340.60에서 빼기 336.95 그러면 3.65%예요. 지금 3.65포인트가 내리면 저가가 깨진다고요. 네? 3.65포인트가 내리면 저가가 깨지는데,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자, 저가가 얼마냐면 335.04죠. 335.04. 그럼 여긴 4%잖아요. 그죠? 여긴 4%라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는 4포인트가 내려야 저가가 깨지지만 선물은 3.65만 내려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차이가 있다고. 예? 베이시스 차이가 있다라는 건 감안하세요. 예. 하단선 아래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자는 홀딩만 하고 매수할지 말지 이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고, 예, 지금 주봉도 거의 다 왔습니다. 주봉도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는 공격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렵죠. 근데 아래는 열렸어요. 일봉은 더 내려가고 싶어요. 예, 일봉은 더 내려가고 싶은 구조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일봉은 더 내려가고 싶어하고 주봉도 약간의 공간이 더 있는 거죠. 떨어질 공간이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월봉은 사실 이제 내려가는 걸 막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예? 이거는 그 일봉과 주봉으로 본 구조고 3일봉이 있어요. 3일봉. 예, 3일봉으로 보면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아마 3일봉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보시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단 보고 넘어가야죠. 보고 넘어가려고 제가 잠시 3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3일봉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해드렸고요. 해드렸어요. 제가 이거 안 한 거 아니고 이미 다 3일봉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구조고 이런 얘기는 전부 다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도 사실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는 거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무시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상단선이 있었잖아요. 예? 이 봉을 3일봉을 보면 3일봉이 다 지금 상단선에 이렇게 막혀 있었다고요. 네, 이건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수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죠. 네? 매수는 안 된다. 3일봉, 주봉은 위에서 다 막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수는 할 수가 없다. 매수할 수 있는 건 월봉의 하단선 아래만 가능하고 예, 지금 월봉까지도 사실 이제 선물은 상단선에 막혀서 떨어진 케이스잖아요. 그럼 3일봉이 위를 막았고 주봉이 위를 막았고 그 다음에 월봉이 위를 막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밀린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일단 위는 막았다고 보는 거죠. 위는 막았는데 문제는 이게 투심이 내려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투심이 내려가는 구조. 예? 투심이 내려가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이번 봉이 끝났어요. 오늘 끝났고 내일 봉이 바뀐다고. 바뀌는데 저가가 깨지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이게 최저가 모드라 그래서 여기를 깨야 돼요. 근데 여기 봉 이게 지금 6월 28일자 봉이 지난달 저가예요. 그러니까 현재 봉의 저가가 깨지면 예? 지금 봉의 저가가 깨지면 지난달 저가가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난달 저가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락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월봉의 저가가 깨지기 때문에 아래가 열리는 거예요. 월봉의 저가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 아래가 열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보시면 이제 여기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아래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래쪽이 열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5위편까지는 갈 거잖아요. 333.27까지는 일단 내려갈 건데 저가를 깨면 저는 333.27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간 뒤에 이제 감아 올리느냐 아니면 완전히 주저앉느냐에 따라 이제 승패가 갈리게 되겠죠. 어쨌든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3월달에 저가 깨고 나서 코스피 200 지수는 저가를 계속 지키면서 올라왔어요. 물론 제가 알기로 코스피 지수는 중간에 한번 깼습니다. 깼는데도 감아 올렸죠. 여기를 깼는데도 감아 올렸다고요. 그럼 코스피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죠. 2540. 이제 더 밀리면 2522까지는 이제 밀릴 수 있는데, 이제 밀린 다음에 감아 올릴 거냐 말 거냐가 관건이죠. 못 감아 올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감아 올리면 뭐 이제 새롭게 또 상승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못 감아 올리면 게임 끝나는 거죠. 어찌됐든 3일봉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3일봉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려는 의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악재가 필요해요. 왜? 하단선이 있거든. 예? 지금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하단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다고. 예. 그래서 이걸 누르고 내려가려면 인위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있어야 돼요. 그 뉴스가 뭐냐? 그거는 저는 모르죠. 그게 영국의 채권일지, 아니면 미국의 채권일지, 아니면 중국 증시의 급락일지, 아니면 그도 아니면 뭐 유럽 쪽의 어느 나라에 문제가 생길지, 뭐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을 해야 이걸 누르고 내려가지, 그냥 내려가면 다시 감아 올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악재를 가지고 악재를 품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려가면 하단선의 힘에 의해서 내려가다가 또 다시 감아 올리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일단 외부적인 충격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영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랑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이제 급락하는 케이스. 두 가지는 잘하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는 좀 아리까리해요. 미국 10년물 국채는 좀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지금 영국 10년물 국채는 4.437 정도거든요. 근데 영국은 4%대인데 미국은 3.86이라서 지금 미국 국채 쪽이 좀 금리가 더 낮아요. 그래서 사고가 터진다면 금리가 더 높은 쪽에서 터질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금리로 봤을 때는 아직 미국보다는 영국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표면화되는 데까지는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어떤 뉴스 보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손실이 1,000억 불 정도랍니다. 채권으로, 그러니까 그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 국민들이 은행에다가 다 그 돈을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서 그 돈을 둘 데가 없어서 다 채권을 샀대요. 그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채권을 사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손실만 1,000억 불이에요. 1,0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 환율로 따져도 한 130조 정도 되는 거네요. 13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일 없나 봐요. 130조 손실을 내고도 아무 일 없는 나라죠.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자,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돈의 흐름. 자, 개인이 3,213억을 샀고, 외국인이 2,560억을 사고, 기관이 6,143억을 던졌습니다. 기관이 눈치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이거 증권 아닐까요? 증권 같아. 증권입니다. 연기금은 얼마 안 팔았어. 5,788억. 8,000억 샀던 거. 그죠? 현물. 고세를 못 참고 싹 다 던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단타, 단기거래. 얘기하던데, 진짜, 끝내주네요. 신기한 건 외국인이 1조 1265억 원, 선물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약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이게 얼마나 타격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많이 산 거 아니냐. 선물 매도를 꽤 많이 한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자, 2조 6천억이에요. 2조 6천억. 지금 최대죠? 2조 2천억까지 갔다가 정리했는데, 다시 2조 6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지금 8천억대예요. 매수가. 8천억대. 저 같으면 이거 개인 끝까지 매수시켜가지고 작살낼 것 같은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거 왕창 밀어가지고
한 2조 원대까지 올려가지고 예, 손실 왕창 넘기고 청산하게 만드는 게 최고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올라온 적이 없잖아요. 지금 8천억대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2조 6천억대인데 마이너스 2조 6천억을 본 게 언제예요? 제 기억에는 2021년도 6월? 7월? 8월? 네, 8월 달에 본 것 같아요. 8월 달에. 예. 그때 선물 매도를 이 정도까지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 수치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봐요. 큰 돈입니다. 예. 큰 돈이에요. 거의 3조 원까지 넘어가면 원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3조 원대 넘어가서 뒤집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뭐, 1조 원대야 뭐 그 다음날 뭐 바꾸면 되는데, 지금은 제법 누적으로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 돈을 다 청산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난달 고가를 넘지는 못하게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선물 매도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지난달 저가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난 분기 고가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고, 지난 분기 고가를 못 넘게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지난 분기 저가도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느냐, 이 선물 매도한 2조 6,596억의 돈이 얼마나 빠르게 환매가 되느냐는 좀 지켜볼 만한 대상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현물은 답이 없어요. 예, 현물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안 팔고 있기 때문에 2조 6천억의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봉은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신규 매도는 없고 기존 매도자만 잘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석 마칠게요.